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7번째 그러니까 7강의 내용입니다. 저희 복습 스터디 날짜는 이제 8일차가 됐죠.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제 진행했었던 빈칸 채우기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수업의 직접적인 강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날짜는 오늘 8번째 날짜인데 강은 7번째 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30번 생태론적 접근 방법부터 시작해서 158번 신제도주의까지 쭉 정리하려고 해요. 아마 현장에서 수업 들으실 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양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한꺼번에 좀 정리하기 위한 저의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생태론적 접근, 네, 행정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개방체제의 관점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에서의 모형에서 프리즘적 사회는 과도기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완전 융합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고 완전 분화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분화성이 절대 특징이 될 수가 없죠. 이질 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교행정론, 생태론과 비교행정론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환경의 행정이 100%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거든요.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샤칸스키의 행정체제론, 샤칸스키, 이스턴 모두 다 체제론 설명했던 학자들이고요. 그들은 전환 과정을 거쳐 다시 환경에 응답하는 결과물, 인풋이 되었어요. 그게 전환 과정을 거쳐 결과물로 나온다라면 그건 아웃풋이죠. 산출입니다. 이게 다시 환경에 영향을 줘서 다시 인풋되면 그게 환류죠. 그래서 환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요거는 산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33번 X가 되고요. 개방체제 요소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게 됩니다. 발전행정론은 선량주의, 엘리트론이죠. 엘리티즘. 그 다음 국가주의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소수의 엘리트가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가 개발도상능력 이론 얘기고요. 136번부터는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뷰캐년, 오스트롬, 니스카넨 맞죠?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 주체의 집단적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라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모든 경제학적 이론들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고요.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정책은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티브가설하고 제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티브가설은 일부러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9번 공공선택 이론은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을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히 뭔가 이렇게 형평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특히 경제학적 이론들은 기득권 타파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 접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40번 맞는 선제입니다.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단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 이거는 생태론적 접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공공선택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142번입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 네, 이게 공공선택 이론 결론이죠.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에 제가 티브가설 얘기했었고요. 티브가설과 비슷한 종류의 제방 분권을 강조하는 학자가 오츠, 그리고 이들과 반대로 중앙집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학자가 사뮤엘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뮤엘슨의 공공재 공급 이론은 소규모의 자치행정을 옹호하지 않고요.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티브가설하고 똑같죠?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보용과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모두 다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144번 틀렸습니다. 티브 가설에 따르면 이건 티브 가설 내용이네요. 지방 공공재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되고요. 티브 가설은 지방 정부별로 모두 다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티브 가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원이 소비세가 아니라 소득세 또는 재산세. 어느 곳에 가도요, 재산세를 통해서 일정적인 소득, 일정 부분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주된 재원은 소비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8번. 니스카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에 일치하는 수준. 이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입의 관청 형성 모형에 의하면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사익을 중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공공선택 이론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공선택 이론 얘기를 했고요. 신제도주의 가볼까요?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가 규명하고자 했었던 개인의 선호가 그대로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경제적으로 전략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고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결과성보다는 사회적인 적절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52번 X죠. 152번 X가 됩니다. X죠. 자, 153번.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아닙니다. 신제도주의만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죠.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 시도하는 건 본래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제도주의의 특징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요. 153번은 X고요. 154번.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여기까지 맞아요.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선호가 그대로 제도를 만듭니다. 나의 선호는 제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부분 틀렸죠? X.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를 독립변수로 보는 건 현재 모두 다 종속변수를 보는 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를 제외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독립변수로 볼 수도 있고요. 종속변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166번.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거래비용 접근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힘에 의한 동형화, 모방적 따라하는 동형화, 규범적 바람직한 것의 기준을 선택하는 동형화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사회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바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8번 문제의 정답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일차 7번째 강에 대한 복습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부모님 행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여러분 우리 내일은 요거 다음의 이론들 신공공 관리론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